네, 여러분께서는 꿈과 함께 미래와 함께 AM1230 우리 방송 박혜란의 정보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요. 암 그렇고 말고 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메켄 생명공학연구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박주상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나눠주고 계십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요, 암에 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은요,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전화번호는요, 213-385-1230, 385-1230이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는요, WOORI1230, 우리 1230입니다. 사실 암이 불치병이 아니다. 난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암에 관해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네. 이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분들의 얘기나 네. 아니면 또 이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면은 네네. 암이 불치병이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고 네네. 이제 암과 같이 사는 시대, 암과 공존하는 시대. 마치 네네. 그 당뇨병에 걸리시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것처럼. 주사나 약을 드시듯이 네. 마치 암도 관리를 잘 하면 네. 하나의 만성 질환으로서 이렇게 반드시 불치병으로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의학적인 그런 그 임상 결과나 아니면은 연구 결과 또 무엇보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네. 10년 생존율이 전체 생존율이 50%가 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희망적인 결과들, 통계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암과 이제는 더불어 살고 네네. 또 함께 사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뭐 암 걸렸다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인가부터는 주변에 암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갑상선이 그렇죠. 갑상선이 네, 그렇죠. 제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암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통계 숫자로 보면은 네. 노화랑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평균 네.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네네.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환경 요인들하고 우리 몸하고 접촉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이 몸은 또 노화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해져 가니까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 이제 현대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바람인자에 둘러싸여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특히 환경적 요인들이 이런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통계 숫자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1년에 암 발병률이 약 3.7% 정도씩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10명 중에 3분 네, 이상이. 네. 근데 이제 그와 함께 네. 말씀드렸다시피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도 네. 약 10년 전에 비하면은 한 10%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진단 방법 또 진단 방법이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 같으면 암 환자가 안 될 분이 검진이 돼가지고 그렇죠. 조기 검진으로 암 그렇죠.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사망 선고 받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갑상선암은 의료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사실은 암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네. 또 암은 암이죠. 암은 네, 암인데 네.
이제 치료율이 굉장히 높고, 이제 전이 된 암이 보통 이제 4기, 이렇게, 이제 스테이징이 되는데, 네. 4기에 갔더라도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치료가 좀 용이하고, 치료 방법도 확실하게 이렇게 정착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사실은 다른 암과 달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암이에요. 그래서 네.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갑상선 학회 최근 그 권고안을 보면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은 사실은 의료진이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생명의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은 갑상선암은 그렇게 심각한 암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도 우리는 암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언론 그 매체를 보면 사실 그 탤런트 김자옥 선생님 같은 네. 경우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렇죠. 유치영 씨도 네. 위암으로 네.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례들을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그냥 무서운 병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좀 조금 암 얘기는 아닌데 네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한 이제 맞죠. 그런 결과들을 네네. 보고 네.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바로 감정적으로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 네. 암도 사실은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암은 저희가 쭉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네.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상이 발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먹고 드시고 주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을 네. 잘 관리하시면은 그 암세포가 이제 악성이 될 때까지 10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한두 달 전에 없었는데 뭐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암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방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 생활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미리 좀 건강 검진을 하시면 그렇죠. 정말 네. 좋겠어요. 네, 특히 그 이제 바람 인자들 중에 환경 인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네. 대다수고요. 그리고 네. 흡연, 네. 흡연은 정말 지금 금연 운동 하시는 또 박재갑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국립암센터 원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국가에서 담배를 파는 거를 하나의 조폭에 비교하시는 분인데 네네. 왜냐하면은 이 암은 사실은 이 완전히 발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네. 이런 그 평소 발암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항암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네. 있죠. 지금 청취자분께서 계속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암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건지 전화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그 문의할 게 있어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희 다름이 아니고 그 2011년도에 말이죠. 네. 폐암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그 왼쪽 좌엽을 절제를 했어요, 수술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1년 후에 재발을 해가지고 네. 같은 부위에 다시 그 너슬이 보여가지고 말이죠. 네네. 거기에서 종양외과에서 네. 표적 치료제를 처방해가지고 한 1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계속 3개월마다 CT 스캔을 하는데요. 네. 왼쪽에 또 그게 한 10mm, 1cm짜리 그 튜머가 보인다고 말이죠.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CT 가이디드, 라디오 프리퀀시를 하라고 보험회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네네. 그게 어프로블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시술인지 말이죠. 수술인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시저인지 알고 싶어서는. 네, 우리 박사님은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고 암 연구 박사님이신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제가 그건 뭐예요? 한의사예요? 저는 면역학을 공부한 과학자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 조언을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표적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표적 치료가 요새 그 많이 쓰여요. 왜냐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암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면은 그 발생 과정에 작용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제를 써서 그 이제 선생님이 진단받으신 폐암의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그 인자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암 수술 이후에 다시 발견된 그 이제 암은 이제 암 세포가 전이성이 있거든요. 특히 악성이 되는 경우에는 전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이된 암을 뭐 라디오 테라피 이런 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그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세기와 또 방향, 그래서 그 암 부위에 특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라디오 테라피 방사선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치료를 권고했고 그 승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자체는 요새 의료진들이 그 다학 치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네. 그거를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바늘을 찔러가지고 갈비뼈 사이로 집어넣어서 라디오를 쓰는 건지 아니면 절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건지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시죠? 네, 그거는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시면 아마 친절히 다 알려 주실 겁니다. 그 의료진이 아직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그 반드시 네. 꼭 물어보시고 네네. 부작용과 그거의 그 효용을 어떤 프로시저마다 부작용이 꼭 있거든요. 네네. 그 부작용과 효능을 기대하시는 효능을 꼭 잘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박주상 박사님께서는요, 하버드 의대 데이나 파이벌 그 암 연구소에서 이제 그 암 치료 백신 개발 연구에 동참을 하시고 이제 암을 연구하시는 이제 박사님이십니다. 연구원이신데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그 수술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방을 좀 미리 할 수 있다면 특히 면역에 관해서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 특히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죠. 네.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베타글루칸이 뭐지라고 궁금해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네, 이 글루칸은 사실은 매일 드시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알파글루칸이죠. 알파는 어디에 있나요? 글루칸이라는 거는 이제 포도당이 포도당은 단당류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말씀하셨었죠. 네,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수천 개가 길게 또는 가지를 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분자가 수천 개, 수만 개의 포도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결합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할 때 이제 알파의 방식, 베타의 방식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알파의 방식으로 결합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는 쌀에 있어요. 쌀에? 녹말 전분들이 전부 알파글루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알파글루칸이 하는 이제 기능들은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 알파글루칸들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각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과해져서 당뇨의 위험이 생기는 거고
베타글루칸은 완전히 달라요. 이 단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는 형태가 다를 뿐인데 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소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 몸에 예. 베타글루칸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 베타글루칸은 이렇게 거대한 포도당의 이렇게 중합체라고 네. 부르는데 이렇게 네. 존재하면서 하는 일이 알파글루칸과 달리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올리고 조절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베타글루칸이 사실 우리 면역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버섯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무 버섯이나 다 먹으면 되냐고. 네. 저 아는 분은 방송 듣고 말린 표고버섯을 엄청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죠. 예, 예. 버섯을 이제 많이 드시는데 네. 일단 버섯은 칼로리가 작잖아요. 칼로리가 네네. 작고 식물성 단백질, 네. 미네랄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이 버섯에 들어 있는 게 베타글루칸이거든요. 베타글루칸, 예.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은 아무 버섯이나 드셔도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특히 질환과 관련해서 베타글루칸을 드시는 경우에 네. 검증된 베타글루칸을 드시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네네. 이 버섯마다 베타글루칸의 함량들이 다르고 그렇죠. 예. 구조가 또 다릅니다. 베타글루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네. 가지를 치는 방식에 따라서 베타글루칸이 사이즈도 다르고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생리적인 활성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섯을 드실 때 표고버섯이나 송이버섯, 잎새버섯 이런 것들, 느타리버섯, 아가리쿠스 이런 것들은 드셔도 몸에 당연히 좋죠. 근데 네네. 이 특히 면역과 관계돼서 특히 노화를 겪고 있는 이렇게 장년이나 시니어층에서는 네네. 베타글루칸이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버섯을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이런 버섯들이 대부분 양리작용을 하는 이제 버섯들인데 사실은 식용이 아니에요. 아, 식용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을 식용으로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약용으로 많이 이렇게 쓰시죠. 한약을 조제한다든지 그럴 네. 때 이제 드시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드시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네. 건강기능성 제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네. 좋을 것입니다. 네, 시중에 이렇게 베타글루칸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건강 기능성 제품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꽤 많이 있죠. 예, 건강 기능성 제품을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가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 일단 건강기능성 제품은, 일단 이점이, 네. 그러니까,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제 어떤 제품에 따라서 베타글루칸의 출처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출처에서 베타글루칸을 어떻게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출 방법.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삼을 만들 때 네. 어떻게 홍삼을 만드느냐가 최종적인 그 건강 효과가 다르듯이 그렇죠. 네. 베타글루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증된 그런 항암버섯이나 네. 면역증진 이런 여러 가지 양리작용이 검증된 버섯에서 추출한 그런 베타글루칸이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높은 양이 들어있는 그런 네. 건강기능성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에 광고 들어보면은요,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도 우메켄 생명공학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우메켄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는 건강 기능성 제품이 나와 있죠. 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네. 이제 다른 베타글루칸 제품과의 네. 그 차별화를 어떻게 했냐면 네. 9가지의 이제 저희는 극상품 버섯이라고 하는데 네네. 양리작용이 검증된 9가지의 버섯 좀 리스트는 좀 긴데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영지버섯, 네. 녹각영지, 그다음에 동충하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송이버섯, 꽃송이버섯,
잎새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그리고 이 9가지 양리작용이 검증된 버섯에다가 2가지 효모, 네. 효모에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1가지 다른 종류의 베타글루칸을 같이 합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 네네. 이제 특별하게 이 복용면에서 간편한 점은 뭐냐면은 네. 베타글루칸 많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떤 그 알약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달걀 모양이라든지. 네. 근데 이게 10개의 조그만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 추출 방법하고 네. 이 환 제조 방법이 이 다양한 버섯에서 뽑은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런 점과 함께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뭐 베타글루칸이 이제 버섯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버섯들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 그걸 먹기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 베타글루칸 함량을 또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베타글루칸 그 건강 기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특히 오메켄 베타글루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약용 버섯뿐만이 아니라 물론 좋은 약용 버섯이 들어갔으니까 함량도 훨씬 높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 여러 가지 네. 양리작용을 같이 이제 시너지를 네, 통해서 네. 우리 몸의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된 그런 방식으로 그 제품의 아이디어가 이제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그 제품을 네. 만들었고 이제 독특한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를 들어서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네, 네. 사실 베타글루칸의 왕자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그 동경대에서 네. 동경약대와 그 병원에서 이미 임상이 된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위장암 많고 장암 네네. 환자의 경우에 그 네. 수명도 늘렸던 그런 베타글루칸이죠. 그렇군요. 그런 좋은 베타글루칸이 이제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단 그 오메켄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예의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한 번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저 오늘은 이제 이 암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암 그렇고 말고는요. 오메켄 생명공학연구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박주상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또 이제 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는 지금도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에는 베타글루칸이 좋습니다. 9가지 항암 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9가지가 함께 9배의 힘으로 싸우자. 우메켄 베타글루칸. 문의 전화 888-941-3311 888-941-3311 하나투어와 함께하는